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스크에 대한 나의 견해. 코로나19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감염자 내부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 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천과 나무에서 1일, 유리에서 2일,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에서 4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 7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바로 내 옆에도 아주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이러스는 눈에도 안 보이는 매우 작은 개체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숫자가 아마 전 세계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구의 수십 배 정도가 아니라 수천 배나 수만 배를 넘는 그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암세포 지름이 1cm 정도 되어서 암 진단이 가능해질 때 암세포 수가 10억 개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체가 작으면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곤충으로 잘 알려진 개미의 숫자는 얼마쯤 될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의 숫자는 1경에서 2경쯤 된다고 하고 믿기 어려우나 개미 전체의 무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무게 총합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한편 우리 몸에만도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많은 바이러스들도 우리 몸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면역력이 유해균 및 바이러스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의 감시망을 피해 숨어 있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크기가 매우 작으면서 그 숫자가 매우 많은 상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의 코와 입을 통해서 단 한 마리라도 인체 내부로 들어가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로 스스로 비행할 수 없습니다. 매우 작은 만큼 가볍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에 따라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몸 중 뚫려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바로 활발한 공기의 흐름이 있는 코와 입입니다. 현재 통계로 입증된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매우 높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라는 것이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차단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독감 발생 유병률을 보면 과거 대비 감소한 상태인데 마스크 착용이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도 막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를 100% 차단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의 숫자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변에 매우 많지만 우리 눈에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방역 마스크로 많이 쓰는 KF94는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94% 걸러낼 수 있습니다. 100-94는 6이 되니 6%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도 공기는 마스크 위, 옆, 아래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한 마리도 안 들어오게 100%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체내 유입 속도와 그 양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KF94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미세먼지를 모두 차단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착용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몇 마리라도 우리 몸에 한 번쯤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감염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에 왜 잘 감염이 되지 않는 건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생각하다가 우연히 불임의 원인 중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합니다. 이때 난자와 결합하는 정자는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정액 내 정자가 1억 마리 이상의 충분한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정자의 숫자가 이보다 부족하거나 활동성이 부족하면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 없게 되어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여 체내 감염을 일으키려면 충분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활동성을 가지려면 매우 많은 개체가 있어야 하고, 적은 수가 체내로 들어왔을 때는 활동성을 갖기도 전에 소멸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더라도 한꺼번에 다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잠시 벗게 되면 그 순간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벗는 순간이 짧거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다거나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면 바이러스가 인체 내부에 들어오더라도 다량으로 유입되는 시간은 짧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적된 바이러스의 양이 활동성을 가질 만큼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쉬지 않고 24시간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와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는 데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양이 들어오더라도 면역력 저하로 면역세포 활동이 약해지면 위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공기 흐름을 타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의 유입 속도가 낮아지고 그 누적된 양도 적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바이러스들과 세균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스크 덕분에 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유해 요인들이 체내로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도 적을 것이며 체내에서 면역세포 활동에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인체 내부 자원을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 졸리게 되는 식곤증은 식후에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혈액이 위장관 쪽에 집중되면서 뇌에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 대개 음식 생각도 없어지는데,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 반응에 에너지를 많이 쓰므로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까지 에너지를 나눠 쓰기 버겁습니다. 접시 돌리기를 여러 개 할 줄 안다고 해도 돌려야 하는 접시가 많아지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스크는 예방과 동시에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코와 입을 통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등의 유입 속도가 줄어들어 유해 요소들에 대한 필터링과 그 처리를 위해 쓰여지는 인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므로 원래 하고 있었던 치료작용에 좀 더 에너지를 집중시켜 빠르게 회복할 확률이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의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제작된 마스크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마스크를 예방적 차원을 넘어 치료적인 관점으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유증상자나 중증 환자는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는 어디까지나 질병을 극복하는 게 내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지 만능 치료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히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해당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보았을 때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